이제 방구석 이론충들을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론은 다들 그럴싸하지. 현실에 처맞아 보기 전에는 다들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 와, 나 진짜 옛날 생각나도 존나 눈물 나네 진짜. 오늘 근데 이 영상 되게 유익하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취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되게 좋겠다. 이거 나는 시행착오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겪은 거를 내가 지금 다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직장 상사의 꼰대질이나 직장 내 정치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조소기업에서 그 꼬장들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대기업은요, 울면서 다녀. 울면서. 이거 여자가 이랬으면 대박인데, 여자가 저는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토커들의 선택,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면접을 볼수록 저의 공격성이 올라갑니다. 댓글이 288개나 달린 이슈네요. 저는 타고나기를 감각양약이라 회사 생활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면 직장 생활은 해야 하니 중견기업에서 나름대로 장기 근속 후 퇴사를 했는데, 사회초년생 때는 면접을 볼 때 좋은 면을 어필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 나쁜 질문을 들어도 둥근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안 좋았던 면접 경험 후에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공황 증세도 시작되더라고요. 이제는 면접을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곱게 말하면 곱게 대답하자는 마음으로 보는데, 제 마음이 비뚤어진 건지 태도를 차분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래 상황들은 모두 다른 중소기업 면접 경험담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쓰고 보통은 이제 조소기업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이분이 조소기업 면접을 다니면서 멘탈이 많이 터지셨나봐요. 근데 저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대기업 면접장은 근처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조소기업 면접장 가잖아? 별의별 같은 별의별 그지 같은 경우를 다 겪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지만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한 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돼. 그래서 내가 제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일단 제가 제 나이 때만 해도 조소기업 갔을 때 모든 조소기업에서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 단 한 군데도 빠진 게 없이 무슨 뭐 가정은 화목하게 자랐냐 이딴 거 아니야. 뭐냐, 혈액형. 혈액형을, 아니 씨, 이거 유사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유사과학이라는 거에 과학 두 글자를 붙이기도 빡치는 이거를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진지하게, 근데 그 리섭 씨는 되게 강단도 있어 보이고 말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볼 때는 B형 같은데? B형이세요? 저는 약간 B형 직원들이랑은 자꾸 트러블이 있는 그런 타입이라 B형은 조금 이런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 진짜. 그럼 멘탈이 나가. 아니 씨발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조소기업을 다니면서 가장 짜증났던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수,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직장 상사와 일을 하고 싶은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나는 조소기업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항상 이런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항상 어딜 가든지 O형이라고 하고 다녔다, 면접 때. 저는 A형이거든요. A형이라 그러면 또 어떤 데서는 안 좋아해. 이 새끼 소심해가지고 일 처리 제대로 못할까봐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A형도 싫어하고 B형도 싫어하고, 보통 AB형도 싫어합니다. AB형은 뭐 사이코라고 해가지고 AB형도 싫어해요, 미친놈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O형, 무조건 O형이라고 하고 다녔어, 면접 가가지고 물어보면.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이 글쓴이 분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력서를 보지 않고 면접에 불러댄 뒤 면접관의 압박 면접을 가장한 공격과 비아냥대는 말투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 저와는 조건이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이력서는 확인하고 연락 주신 거 맞을까요? 서로 시간 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면접 중단 후 나왔습니다. 이분은 중견기업을 다닌 게 맞네요. 중견기업을 다니신 게 맞아. 지금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모를 텐데 중견기업과 조소기업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분은 조소라는 데를 모르네요. 조소에서는 이력서를 안 보는 게 디폴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은 내 이력서를 본 사람이 있어, 팀장이. 나는 굉장히 놀라워. 내 이력서를 봤다고? 원래 자기 일하다가 팀장이 내가 면접을 보러 오는지도 몰라. 보러 오는지도 모르다가 내가
뚝뚝뚝 하고 들어가지고 저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요 이러잖아. 그러면은 팀장님이 자기 일을 하다가 뭐지? 뭐 대표님이 신입사원 공고 내셨나 하면서 얼떨결에 와. 뭐지? 하면서 그때 대표님 전에 대표님은 출근도 안 했어. 그때 시간이 막 오후 3시 막 이런데 출근도 대표님 안 했어. 전화하면 대표님이 이제 어제 과음한 거야. 과음해가지고 막 술도 덜 깨서 막 받아. 내가 걔 무슨 뭐 그 MD 필요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면접 한번 봐봐 하면서 이래서 뽑아놓은 거 내 책상 위에 있어 하면 이제 팀장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건가 하면서 뭐 얼떨결에 팀장님도 얼떨결이고 나도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너무 중견기업만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약간 이런 거네. 분명히 이분 중견기업 다닐 때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었을까. 불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퇴사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이런 걸 느낄 때다. 조소들을 경험하면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닐 때 회사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알게 되겠네. 야근과 주말 출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내 능력의 문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면 당연하다. 회사 시스템의 문제나 계약 수주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상이 있고 명분이 있는 야근은 가능하다고 대답했더니 포괄 임금제 라기에 크크크. 그렇다면 애사심으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재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면접관 모두의 표정이 썩었습니다. 이분은 조소기업을 다닐 그냥 마인드 세팅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보상이 있고 명분이 있는 야근? 야, 조소기업은요 보상 명분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조소기업은 그냥 사장님 자기 집 이사 간다고 하잖아? 직원들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야. 그때부터 나는 그 주 토요일은 나는 없는 거야. 이딴 게 어디서 보상이 있고 명분이 아유 씨,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진짜. 이 정도의 멘탈로 어떻게 조소기업 면접을 보러 다니는지 정말. 아무튼 회사 생활에서 상사가 하라면 할 것인가를 묻기에 업무와 관련된 일이며 사회 규범상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지만 귀찮은 일처리를 아랫사람의 역할로 포장해서 요구한다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재미있다며 썩은 눈빛이.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사회 부적응자 같긴 하다. 아닌가?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래요? 아니 이게 가능한 대답이야? 나는 모르겠네. 나만 틀딱건대인 거야? 진짜 그거.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직원 야근시킨 적 진짜 한 번도 없고, 직원이 오히려 제가 사무실 나가는데 야근하고 있으면 화내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합니다 진짜로. 근데 대답을 이딴 식으로 하는 직원은 저 같아도 안 뽑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소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싸우자는 거 아니야?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해? 회사 생활에서 상사가 하라면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은 아니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좀 약간 베베 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이 면접을 보는 사람도 자기가 중견기업을 다니다가 조소 면접을 가다 보니까 자기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면접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리스펙 같은 것도 없고, 애초에 그 조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그 회사 건물 자체 퀄리티도 너무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양가 감정이 드는 거야. 이런 데 다니기 싫다와 그래도 왔으니까 면접은 봐야 되지 라는 양가 감정이 들면서 애초에 이런 대답 자체를 진짜 족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답변도 지금 싸우자는 거야. 잡일도 할 수 있냐고 묻기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잡일이라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면접관이 할 수 없다의 의미에 대해 묻기에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누군가에게 하대받는 직원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인들이 제게 광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광인인가요? 저도 제가 광인 같긴 하지만 크크크.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구직자에게 오히려 결정권이 있는데 면접에서 굳이 저딴 말 듣고 있을 이유가 있나 싶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지? 제 말이 맞죠? 이 병신은 병신이라고 칭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가 다니는 회사를 아무튼 추천이 지금 반대보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볼게요. 소신있고 멋집니다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서 본인이 결정권자니까 자신있게 대답한다. 히응히응히응. 중소기업 진짜 뭐같이 생각하는 마인드 잘 봤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중견기업 이상만 지원하시고 대답도 똑같이 늘 하세요. 그 소신 절대 변치 않길 빕니다. 그치,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 면접자 자체가 지금 까놓고 말해서 이 글쓴이가 삼성 면접이었어도 대답을 저지랄로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삼성 임원들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자네는 상사가 시키는 거면은 다 할 수 있겠나면은, 존경하는 저의 선배님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는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저는 회사의 한 구성원이자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 선배님들이 시키는 거는 뭐든지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가 애초에 이 중소기업을 존나 무시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무슨 그렇게 싸우자는 식으로 존나게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유 씨.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면접관도 성향상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를 들어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다니고 면접관으로 들어갑니다. 회사 창립 이래 주말 근무한 적 아무도 없고 야근 연장수당도 따박따박 지급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 어디 면접관이 면접 보면서 주말 근무하면서 수당 주고 뭐 주고 손해 1도 없이 다 보장합니다. 주말 근무 어쩌다 한번 가능하십니까? 뭐 상황 설명 다 해가면 질문합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다. 바쁠 때 회사가 어려울 때 주말도 근무 가능합니까? 쓰니처럼 얘기한 사람과 그냥 회사가 바쁘거나 힘들 때 보탬이 되겠다며 밝게 웃으며 나오겠다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채용할까요? 결정권은 면접관과 면접자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시건방진 그따위 태도면 저 같아도 안 뽑겠네요. 저랑 똑같죠. 참고로 야근, 연장수당 모두 지급하고 보너스 나가고 상여금 잘 나오고 연차나 연봉 삭감 없이 주 36시간 4.5일째 근무 중입니다. 전 솔직히 멋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주관 확실하고 그냥 사장하세요. 남 밑에서 일하지 마시고. 칭찬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여자어죠, 여자어. 여기 네이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글 쓴 분도 제 생각에는 이제 여자 같은데, 제가 또 이 사람 여자다라고 하면 또 리섭 저 새끼 여혐이다 또 이지랄 할까봐 그냥 성별은 그냥 모른다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전형적인 여자어. 칭찬이야 하면서 이제 사람을 더 병신 만드는 거죠. 진짜 오고 잘한다, 오고. 누가 봐도 똑같이 나온 사진 단톡방에 이제 올리면 여자들 야 너무 잘 나왔다 약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지. 틀린 말은 없는데 너 사회생활하기 힘들겠다. 거짓말을 잘해야 취업이든 사회생활이든 할 수 있는 건데. 1. 이력서를 보지 않고 불러낸다. 수많은 면접을 보면 이력서를 보고 뽑나 안 보고 뽑나 똑같다고 느낍니다. 저는 스캔 정도만 하고 직접 얼굴 보면서 다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이력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맞아. 왜냐면은 저도 사람을 어느 정도 뽑아봤고 사람을 어느 정도 써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력서를 볼 때 현타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력서에서만큼은 다 자기가 일론 머스크고 빌 게이츠야. 뭐 어디서 본 건 많아. 본 건 많고 어떤 명언도 많고 어떤 뭐 자기개발 서적에 써져 있는 어떤 명언 같은 거를 오지게 써놓습니다. 무슨 뭐 저는 뭐도 할 수 있고 뭐 저는 아직 제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저의 꿈을 펼치지 못한 것 뿐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뭐 회사에 취직하면은 뭐 회사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뭐 어떤 꿈이 있으며 비전이 있고 뭐 그런 애들 뽑아 놔도 어차피 똑같아. 그래가지고 현타가 되게 와.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사업 1, 2년차 때는 되게 열심히 읽었죠. 이런 사람이구나. 와, 씨, 막 감동스럽다니까. 막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다니 하면서 막 가슴이, 내 심장이 막 설레어와. 이런 인재들과 내가 회사를 꾸려간다면 나도 정말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꿈이 복받쳐 올라 막. 근데 이 새끼들 뽑아놓잖아? 첫날부터 지각해, 씨.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긴 해요. 스캔 정도만 하게 돼. 나중에는 그냥 후루룩 읽어. 그냥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정도랑 어디 사는지 이런 정도만 읽고 솔직히 자기소개서 잘 안 읽게 돼. 아무튼 이력서 좋아서 사람을 뽑았는데 뽑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통 그러니까 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이제 잘 쓴 친구 거를 다 베껴가지고 복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내 친구 어디 삼성 붙은 애 자기소개서 이거 똑같이 복붙해가지고 자기는 중소기업 다니려면서 거의 복붙해가지고 그대로 넣어요. 그냥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 야근 문제 이 부분은 잘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뽑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라도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의 입장이 돼본 사람들은 이제 다 공감을 하는 거야. 저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대체 누가 뽑냐고. 야근수당이나 연장수당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창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상사에 시키는 일에 대한 실행 여부. 한국 사회는 직장상사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상사가 후배들한테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상사마다 좋은 사람도 있으니 인복이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답변하면 아무도 안 뽑을 것 같습니다. 4. 잡일 여부. 신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도 정말 하기 싫었지만 회사 생활을 일하자고 생각하고 사회성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자리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언젠간 보상받는 날이 온다 생각하고 마인드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글쓴이는 조소기업이어가지고 이 보상받는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고 이거를 면접 자리에서 확정을 받고
맞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가 대기업에 갈 그거는 안 되면서. 이 잡일하기 싫다는 글쓴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성에 만약에 취직시켜주면은 하루 종일 복사만 시켜도 하루 종일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소기업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딴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지. 5. 총평. 글쓴이는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 하니 단체와 어울려하는 사회생활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에 끼면 또 겉돌 것 같으니 그냥 창업을 하시거나 혼자 일하는 회사를 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배댓이었고, 다른 댓글, 배댓이 아닌 댓글들 한번 좀 볼게요. 애초에 강강약약도 아닌 것 같은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구직자에게 오히려 결정권이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건 조소를 자기보다 약자로 보는 거고 대기업을 강자로 보는 거잖아. 그런 강약약강이지. 그쵸? 아, 여기 또 논리왕이 나오셨네. 네이트판에도 논리왕이 산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난 강강약약이다, 할 말은 해야 할 성격이다 하는 사람 치고 협업 제대로 되는 사람을 못 봄. 직장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걔가 빌런이다. 맞아요. 강각, 양약, 부심 부리는 새끼들 중에 저는 정상인 새끼 못 봤습니다. 차라리 나는 강약, 약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난 누구한테나 다 그냥 유들유들하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나는 강자한테도 할 말에 대해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같은 거를 안 참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뽑아놓으면 못한다고 구라치는 것보다 소신 있어도 좋네. 멋있고 강단 있는 대답이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냥 커미에 찌들어서 한국 꼰대 사회의 불만으로서 가득 차서 쓸데없이 투정하며 기운 빼는 사람의 답변 같아서 저 같아도 뽑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비슷한 다 내용이네요. 사회성 떨어져서 상황분과 못하고 다 코뿔소처럼 들이받는 걸 강강약약이라 하니까 맞는 말임. 댓글 보니 꼰대 맞네요. 솔직히 꼰대 세대들은 자기가 부당한 걸 말 못하고 호구같이 겪었으니 당연한 건 줄 아는 겁니다. 님 같은 사람이 모으고 모아서 바꿀 텐데 그놈의 맞는 말 못하고 내내 하는 노예 문화가 이젠 그들에게 편하게 이용되니 못 바꾸는 거죠. 참 기괴함. 그러니까 그거를 대기업 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대기업 가면 안 이럴 거라고. 근데 내가 면접관이면 너 안 뽑을 것 같아. 중견에서 중소로 떨어진 본인의 위치를 아직 자각 못한 듯. 뼈 때리죠. 그쵸? 이것도 제가 아까 한 말이잖아. 본인의 위치를 지금 자각을 못하고 있어. 분명히 중견기업에서도, 중견기업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중견기업, 저도 옛날에 20대 때 중견기업만 가도 전 대기업 꿈도 못 꿨고, 대기업은 애초에 나는 이력서조차도 못 넣지. 고졸인데 어떻게 넣어?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야. 중견기업도 최소 초대졸 이상이야.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나는 목에 그 카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자기 아이디 카드 그거 있잖아. 와, 진짜 저거 하고 다니면 진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보면서 참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하고 다녔었는데, 아무튼 이 중견기업에서 저는 이 똑같은 마인드로 약간 사회 부정문자처럼 굴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말을 다 내뱉으니 부럽고 속 시원하긴 한데 회사 입장까지도 안 가고 동료들도 쓰니 같은 사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그쵸? 이거 맞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글쓴이 자체가. 뭐 댓글은 그만 읽어도 될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의견이라. 근데 여기에 글쓴이의 추가글이 있습니다. 댓글들이 난리가 나니까 추가글이 나왔어요. 네, 제가 초년생 때는 중소기업 면접을 본 경험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 불쾌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수준이 중소 수준이라 그런 곳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오픈해두니까 면접 제의가 왔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았을 뿐이죠. 근데 애초에 너가 넘사벽 스펙을 갖고 있잖아? 연락 안 해. 저도 사람 뽑을 때 이력서 오픈해 놨잖아? 오픈해 놓은 거를 보면 일단 대학교를 나왔는데 막 나는 중경외식급만 돼도 내가 연락을 못했어. 아니 인서울만 나왔어도 내가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어.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 이 조그만 회사에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해. 이 코딱지만한 회사에 이 사람이 이만한 회사에 다니려고 그렇게 열심히 뭐 학자금 내면서 공부를 한 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되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내가 사장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내 회사가 굉장히 소중하고 내 회사가 앞으로 되게 대기만 성형 회사라는 거를 내가 알아도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일 하나가 되는 사장이라는 전제하라면은 어느 정도 네가 우리 조소기업의 사이즈에 맞아서 연락을 한 거예요. 너의 이력서가, 너의 수준이. 아무튼 지원한 회사들은 아직 채용 진행 중에 있어 경력 이직이니 편견 없이 가보자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강약약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쓴 강강약약은 대기업에게 고개 숙이고 중소기업에는 목 빳빳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시비, 정치질에 물러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건데, 마치 제가 만난 면접관들처럼 꼬투리 잡고 불피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히
제가 겪었던 대기업, 중견기업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거라고, 이 바보 등신아. 목 빳빳하게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싫다고 의미하는 거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 이거를 지금 싫어하는 거라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무튼 충고 조언해주신 분들 댓글 참고해서 둥글게 말을 전달하는 스킬과 마인드 컨트롤하며 고칠 점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격당한 듯이 날선 반응에 댓글 다신 분들은 자신이야말로 인터넷에 숨어서 센 척하는 강강약약이 아닌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희영희영. 중소기업에서 만족하며 재직 중이신 분들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모쪼록 모두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지막까지 긁네요. 이 새끼는 그냥 인성이 안 된 거야. 병신이에요 이 새끼. 중소기업에서 만족하며 재직 중이신 분들, 나는 아니다, 나는 여기는 아니야, 나는 만족하지 못해 이 병신들아,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미안하다, 주말 잘 보내라 이 병신들아, 이러고 간 거잖아 결국에는. 이성적인 척 자기는 뭐 되게 기분 안 나빴다는 식으로 얘기를 다 해놓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극딜을 박아놓고. 아휴 씨. 아무튼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단위 % 복수응답 가능조사 1. 인성 69.4%. 맞아. 장기 근속 가능 여부. 너무 슬프다. 나 갑자기 과거가 떠올라서 너무 슬퍼.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해가지고 저랑 일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고학력자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데, 중소기업에서 왜 인성을 가장 많이 보냐, 전문 지식보다. 왜? 애초에 이딴 거는 기대조차 안 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업무를 시킬 게 없어.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인성 하나만 보고 간다. 어차피 이 조소기업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요, 그냥 누구를 앉혀놔도 웬만하면 성실하기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성과 장기 근속 가능 여부. 그리고 조소기업에서 짜증나는 게 이거야. 그 요즘에 조조소라는 그 유튜브 웹드라마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조소기업 상사들이 막 꼰대질하고 사장이 꼰대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제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취직을 안 해본 사람 기준에서는, 그리고 보통은 대기업과 조소기업을 동시에 다녀보지 못하잖아 사람이. 왜냐면은 인생의 밸류가 다르잖아. 까놓고 말해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떨어져도 중견기업이야. 그래서 이 조소의 현실을 겪어볼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대기업에 갈 일이 없어. 그래서 같은 직장인이어도 서로의 그 고충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직장 상사의 꼰대질 이나 직장 내 정치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조소기업에서 그 꼬장들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생각을 정반대로 해야 돼. 지금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뭐냐면 장기 근속 가능 여부잖아. 그래서 거기서 진짜 되도 않게 상사가 꼰대질하고 지적질하고 꼬장 부리고 이러는 순간 이 새끼들 다 추노해. 죄나 추노합니다. 얘네 뭐 사장님 그만둘래요, 팀장님 그만둘래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안 나와버려. 그래서 갈구지도 못해. 금이야 오기 해야 돼. 그냥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냥 우리 회사에 그냥 180만원 200만원 받으면서 그냥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대리야, 팀장이야, 사원이 빡치게 해. 사원이 빡치게 했는데 갈궜어. 그래서 이 새끼 빡쳐서 추노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을 우리 둘이 다시 다 해야 돼. 얘가 해야 할 일을 울면서 막 야근하면서 얘네가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조소기업일수록 오히려 갈구지를 못해. 근데 대기업은 일단 들어오는 게 너무 빡세단 말이야. 사원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 빡세다 보니까 웬만큼의 족같으면 다 참고 견딥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여기를 그만두면 다시 어딘가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거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딴 갈굼쯤, 이딴 정치질쯤 때문에 내가 관둔다고? 그럴 수 없지 하면서 울면서 다녀. 울면서. 조소기업은 울면서 다니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은 어떠냐면은 그냥 오늘 출근했어, 막 면접 붙어가지고 출근하면서 으쌰으쌰 해보자. 내가 얘한테 막 설명을 한단 말이야. 우리 회사가 지금 사무실 이렇게 작지만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정말 잘하면은 나는 너를 정말로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 대답은 잘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정말 이 회사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지랄 하고 그날에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자기 취직했다고 신나가지고 이제 술을 처마십니다. 한 새벽 4시까지 마셔. 그 다음에 자느라 출근을 못해. 그래가지고 출근을 못했어. 그러면 얘가 어떤 생각을 하냐, 어차피 출근도 못한 김에 그냥 다니지 말자 하고 롤을 해.
그래서 내가 전화하잖아. 누구누구씨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냥 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하루치 일한 거는 입금해 주시는 거죠? 그거 언제 입금되죠? 씨발 진짜. 와, 나 진짜 옛날 생각나도 진짜 존나 눈물 나네 진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눈물 나는 조사다. 그러니까 지식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업무 능력, 어학 능력은 꿈도 못 꾸지. 각종 성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학벌도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인성이다. 장기 근속 가능력보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 그만두고 그 사업하시려는 분들 이거 제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잡코리아 같은 데에서 사람 구하면은 제대로 된 인간이 올 것 같죠?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세상에 제대로 된 인간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은 진짜 인간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거의 그냥 길 가는 사람 둘 중 하나는 원시인으로 보여 진짜로. 저 새끼들이 진짜 현대인들이 맞나? 지성인들이 만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진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 인재상이다. 그리고 정말 솔직한 이거다. 인성. 나도 정말 일 잘하는 거 진짜 바라지도 않았어. 나중에 당연히 나도 처음에는 꿈과 희망을 안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직원 약간 이런 거를 바랬지만 그거는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그 한여름밤의 꿈이었고 이거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중소기업 만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점점 갈수록 인성과 장기 근속 가능 여부만 보게 됩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채용 기준 복수 응답이고요. 당연히 퍼센트입니다. 진한 파란색이 기업이고 연한 하늘색이 구직자라고 합니다. 기업은 67.6%가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구직자는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면접 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구직자들은 자기가 어떤 스펙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면은 면접장 가가지고 막 다리 꼬고 막 이러고 면접을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거 되게 의외네. 면접 태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6.7%밖에 안 된다고? 와, 씨. 이게 진짜 뽑는 사람과 뽑히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마인드가. 기업 이해도. 기업 이해도 이것도 제가 정말 눈물 나는 그게 있어. 옛날 저게 진짜 저는 쇼핑몰 했다 그랬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우리 사이트에 온 직원이 있으면 저는 그 직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개새끼들은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면서 우리 회사 사이트도 한 번을 안 들어가 보고 와요. 근데 이게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러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진짜 10명이 다 이럽니다. 우리 사이트를 안 들어가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근데 뭘 파는 쇼핑몰이에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왜 이력서도 안 보고 면접 자리에서 이력서를 쳐보고 있냐 이러잖아? 면접 보러 오는 새끼들도 면접을 보러 와서 우리 회사를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냥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 이 새끼도 어차피 씨발 우리 회사 뭔지도 관심도 없는 새끼가 와. 나도 이 새끼한테 관심 없어. 씨발 이렇게 돼. 그래서 조소기업에서는 기업 이해도가 높은 상태로 오면은 굉장히 고마워. 되게 굉장히 고맙고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조소기업 면접 갈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쇼핑몰들 사이트를 한번 쫙 본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서 갔었어. 그러면은 진짜 다 좋아해. 수정해야 될 부분이랑 어디 뭐 오타 같은 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이거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잖아? 다 붙어요 진짜로. 다 붙어. 왜냐면 이런 애들이 없어. 이런 애들이. 아무튼 연령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높고 진짜 구직자와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관련 자격증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련 자격증 사실 큰 의미도 없거든. 어차피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관련 자격증 딱히 큰 의미는 없는데 어학점수 그러니까 이게 다 뽑는 사람과 뽑히는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네. 학교 인지도, 사무 자동화 자격증, 외모. 아무튼 이거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웃긴 거야. 자기가 조소기업 운영도 안 해봐 놓고서 레버리지라는 책 한 권 있고, 레버리지라는 책이 뭐냐면은 직원을 뽑아서 맡기라는 거야. 맡겨가지고 사장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지랄 하는데, 애초에 맡길 만한 사람을 그 자본도 없고 뭣도 없는 그 조소기업 사장들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장들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겁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진짜로.
그래서 이제 방구석 이론충들을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업도 안 해보고 어느 정도 사업이 컸으면은 그 사업은 또 누구한테 맡기고 뭐 매니저를 구하든지 해가지고 뭐 사업체를 점점 키워야 된다. 이론은 다들 그럴싸하지. 이론은 다들 그럴싸해. 그러니까 현실에 처맞아 보기 전에는 다들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 근데 정상이 아닌 애들밖에 내 회사에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레버리지가 불가능해. 아무튼 면접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 1위는 직무적합 여부가 48.4%, 도덕성, 성실함 등 인성이 16%, 조직 적응력 등 사회성이 10.6%. 근데 이거는 이제 조소기업 정도에서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이제 전체적인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중견기업 같은 데서 다 합쳐져 가지고 설문을 한 건가 봐요. 근데 조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조소는 무조건 도덕, 성실함, 인성입니다. 직무적합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조소는. 아무튼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근데 이 영상 되게 유익하다. 내가 하는 영상이지만 그쵸? 취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되게 좋겠다. 이거 나는 시행착오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겪은 거를 내가 지금 다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면접관 89.8%, 안타까운 지원자 있었다. 채용 면접관 무려 197명. 면접관 197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면접관에서 안타까웠던 케이스입니다. 지원 분야의 전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는 저거네요. 확실히 잡코리아 이런 데서 하니까 중견기업 이상인가 봐요. 여기는 중견기업 이상. 여기서는 당연히 지원 분야의 전문 지식 봐야죠.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이건 이제 사회성의 문제죠. 근데 이거는 면접관들도 어느 정도 저거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랑 그냥 이 새끼가 빡대가리인 거는 면접을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그냥 지금 너무 긴장했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은 대답을 잘 못했더라도 합격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청산유수로 말을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질문의 의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자 괜히 헛소리하고 나온 거야. 그러면 자기는 되게 만족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성이 떨어져서 저 새끼 업무 시켜도 지원자 존나 이상한 짓 해놓고 만족하겠구나 해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성이네. 이거는 이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건 이제 이것만 봐도 사회적 지능이 떨어져서 일머리가 없겠구나. 아까처럼 태도가 불손하다든지 이거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지원 분야의 경험이 부족해서 이거 두 개가 조금 결이 맞는 거고, 이거 세 개가 좀 결이 맞는 거네요. 면접 보러 왔다가 기분만 팍. 최악의 면접관 유형 1위는 면접 도중 기분이 상했던 경험이 있다가 86.7%.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최악의 면접관 유형은 사사건건 시비 걸듯 압박하는 유형이 20.3%, 그리고 2위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유형이 11.8%, 성의 없이 질문하는 유형이 11.8%, 직무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유형이 10.9%, 면접 시간에 늦게 오는 유형이 9.8%. 불쾌한 면접 대처는 어떻게? 기분 나빴지만 면접에 성실히 임했다가 34.6%. 그쵸,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처세죠. 면접장에서 바로 불만을 토로가 3.6%. 그러니까 아까 그 글을 썼던 사람은 3.6%인 사회 부적응자인 거예요. 면접 후 기업 후기 등을 통해 알렸다. 반대로 면접 중에 기분이 좋았던 경험은 있다. 75.6%. 과연 언제 좋았을까요? 최고의 면접관 유형은 1위 면접 내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면접관 36.1%, 2위 이력서와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고 질문하는 면접관 19.0%, 3위 지원자의 장단점에 대해 피드백해주는 면접관이 5.1%, 면접관의 태도 해당 기업 입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지 않다가 2.8%, 전혀 그렇지 않다가 0.4%,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45.9%, 그렇다가 38.0%. 이거는 대기업은 아닌 것 같네. 대기업에서 한 조사는 좀 아닌 것 같아. 매우 그렇다가 말이 돼. 대기업이면은 아무리 그 지랄 같은 사람이 진짜 개꼬투리 잡으면서 해도 해당 기업 입사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다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면접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대답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소기업 면접을 갔어. 그랬더니 사사건건 시비 걸듯 압박을 해, 이 새끼가. 그리고 막 개인적인 질문을 막 해. 그리고 막 성의도 없어. 정말 관계없는 질문도 막 해. 면접 시간에 늦게 오기까지 해. 하면은 빡쳐가지고 이 진짜 조소기업 나 진짜 너무 다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이게 되는데 갑자기 삼성에 내가 면접을 갔어. 근데 갑자기 사사건건 시비 걸듯 압박을 해.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해. 성의 없이 질문을 해. 그리고 직무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고 면접 시간에 늦게 오기까지 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와,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이 바로 압박 면접이구나. 그토록 사람들이 얘기하는 압박 면접, 역시 아무나 뽑을 리가 없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빡센 면접을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
이런 대단한 사람들한테 수준 높은 압박을 당하기 위해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지. 똑같은 질문을 해도 결국에는 어떤 회사에서 당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전드 면접서를 조금 웃자고, 너무 오늘 소재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레전드 면접서를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면접 레전드라고 해가지고, 면접관 자네 식사하고 왔나? 이력서는 10초 본 듯. 본인 아니요, 면접부터 보고 식사할 생각입니다. 면접관 그래? 그럼 식사 면접으로 하지. 식사 면접 그게 뭐야 씨발. 이분도 지금 딱 보니까 조소 면접을 가셨나봐. 그러니까 조소 면접은 항상 돌발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절대 당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맞아. 나는 면접 보러 갔는데 갑자기 막 A4 용지 옮긴 적도 있고 그래. 나 면접자는 아직 거기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A4 용지를 막 누가 낑낑대면서 옮기고 있더라고. 팀장이나 누군가 막 이래가지고 나한테 이것 좀 같이 옮기재 일단. 그래가지고 이거 허겁지겁 그거 한 20분 옮기고 나서 이미 땀이 뻘뻘 난 채로 면접을 본 적도 있고. 돌발 퀘스트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조소기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에 당황하면 안 돼요. 아무튼 식사 면접을 하자고 하고 갑자기 직원 부르더니 짬뽕이랑 탕수육이랑 짱깨 음식을 시킴. 크크크크. 술 좀 하나 이러더니 음식 오니까 소주 한 병 꺼내서 따라 좀 씨발 크크크. 소주 마시고 짬뽕 국물 처먹으면서 크어 하면서 이력서 보는데 이력서 종이에 국물 다 튄 병신. 이건 좀 심각한데. 그러더니 후루룩 쩝쩝 이지랄 하더니 집에 갈 때쯤 직원한테 전화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전무후무한 짬뽕 면접. 아주 사람 냄새 나는 기업이네요. 면접설이 또 더 있습니다. 내 친구 면접설, 내 친구 이야기. 이 녀석이 취준하면서 나름 임팩트를 주려고 1분 자기소개 스토리를 만듦. 그게 뭐냐면 자기를 김치에 비유하는 건데, 배추일 때는 가능성을 품은 사람, 새김치일 때는 신선함을 주는 사람, 묵은 김치일 때는 여기저기 쓰이는 맞는 캐릭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준비한 거임. 그래서 이걸 자신있게 일발장전하고 면접장에 가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하더라. 면접관 소봉씨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친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심리섭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내정지가 왔다고 함. 이거 여자가 이랬으면 대박인데, 여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자 배슬기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까지 했는데 갑자기 내정지가 왔다고 함.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냐, 면접관 정적 누구누구씨 왜 김치시죠? 친구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배슬기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근데 너무 당황빨아서 도저히 자기가 왜 김치였는지 생각이 안 났다고 함.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됐다고 함. 저는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저는 김치입니다. 무참 누구누구씨는 왜 김치시죠? 도저히 답변 생각 안 나서 개뻘소리만 하다가 김치남 돼서 면접 전망했다고 함 쓰고 본인 이야기. 아, 다행히도 남자였네요, 김치남. 마지막은 면접 레전드 기사입니다. 기사. 이거는 2006년도긴 한데 엄청 옛날이긴 한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사시 최종 면접서 탈락. 사법고시라는 게 우리나라 끝판왕 시험인데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해놓고 어떤 사람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최근 치러진 48회 사법시험 면접시험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돼 심층 면접을 받은 2차 합격자 26명 가운데 7명이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고시 면접시험 탈락자는 지난 10년 동안 단 1명이었으며 한꺼번에 7명이 불합격한 것은 사법시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쵸? 웬만하면은 이런 공무원 시험 이런 거는 그냥 7급 공무원 정도만 돼도, 뭐 9급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붙고 나서 면접은 그냥 얘가 정상인인가를 보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이미 거의 90% 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네요. 이들 중 1단계 면접에서 주적은 미국이다고 대답했다가 심층 면접에 회부된 한 응시자는 최종 단계에서 구제됐다. 이 응시자는 심층 면접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걸로 답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될 사람이 대접관 자체가 잘못이 안 돼. 야, 아무튼 1, 2차 시험 성적이 우수했던 한 응시자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며 어떻게 하겠느냐는 면접위원의 질문에 맞받아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고 대답했다. 존나 상남자인데? 이거 앤드류 테이트 아니야 이거? 알파메일이네. 야씨,
야, 알파메일이야, 알파메일.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맞받아치겠다. 법은 멀리 있지만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응시자는 결국 탈락했다. 미친. 아, 진짜 개쩌네. 약간 그런 거 본 거 아닐까? 검사들이 조폭들 다 때려잡는 그런 영화를 보고 간 게 아닐까요? 이 사람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주먹을 휘둘렀어.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아 맞다, 영화에서 나 대한민국 검사야 이 새끼 하면서 싸대기를 치는 게 생각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맞받아친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 이 새끼가 어디 대한민국 검사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면서 죽방을 실제로 날리려고 한 거지. 이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그냥 대답을 한 건데, 이 사람은 떨어지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기는 검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애초에 나 검사 돼서 다 패버리려고 했던 거거든, 이 사람의 꿈 자체가. 그래서 감히 대한민국 검사한테 대든 놈을 이게 죽방을 날리려고 한 건데, 이거는 이거 좀 알파메일을 좀 붙여줘도 되지 않나.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고, 이거는 뭐 본문을 봐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이게 정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번 영상은 조소기업을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조소기업을 취직을 하실 분들, 아니면은 공부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학부모이신 분들이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이런 직원을 뽑든지 아니면 이런 회사에 가든지 넌 둘 중 하나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조소기업을 만들어도 문제고 조소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문제다. 너 이제 인생 좆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애들이 공부해야겠다. 공부 슬럼프 빠진 애들, 고등학생 정도 이제 대가리가 큰 애들이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거든. 나 저렇게 살긴 싫어. 저렇게 살긴 싫어가 나오면서 3등급 맞던 애들이 2등급 맞고 2등급 맞던 애들이 1등급 맞을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오늘 유익한 영상이었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번 소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그거 다 이해합니다. 조소에서 뼈를 묻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소에서 마른 사장들이 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우리 회사 비전 있다 하지만 비전 좆도 없어요. 비전 좆도 없고 조소에서 하루빨리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최소 어떻게 중견을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프리랜서를 하거나 해야 돼. 조소에선 답이 없어. 프리랜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야근이 없는 조소에 가서 투잡을 뛰어야 돼. 칼퇴를 한 다음에 블로그를 키우든지 아니면 정말 인스타 파리표를 키워보든지 아니면은 정말 대리운전이라도 뛰든지 해가지고 내 노동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조소에 대해 인생을 바쳐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날 때 돼가지고 또 잔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조소 다니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플랜을 잘 짜시고요. 중견급 이상 다니시는 분들은 또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금요일 버티고 꿀같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